네, 안녕하세요. 해성김입니다. 8월 15일 오전 해외 선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스닥 큰 흐름으로 보면 나스닥 100 인덱스 주봉으로 대파동 1파동이 2002년 10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은 2008년 동안 진행하였고, 이후 대파동 3파동이 2021년까지 나온 다음에 대파동 4파동이 2022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파동 5파동 구간으로 그 중에서도 1, 2, 3파동의 중파동을 거친 후에 현재 중파동 4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봉으로 보시면 이틀 전에 이 저항선을 한번 뚫어주면서 이 다음 저항선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나스닥 선물로 보시면 1, 2, 3, 4, 5로 하락 W파, 이후 반등 X파, 이후 큰 하락 Y파를 통해서 WXY로 한 파동의 하락 파동이 나온 다음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반등 구간은 제가 여기서 1, 2, 3, 4, 5로 손도 세기형으로 하나의 소파동을 만든 후 조정, 이후 다시 반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구간, 지금 이때 나온 조정 기간과 지금 나온 조정 기간이 사실 비슷하게 상정할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1, 2, 3, 4, 5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이때 나온 하락폭에 비해서 너무 적게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게 이제 파동 카운팅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좀 파동 모양 자체는 조금 이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렇게 1, 2, 3, 4, 5로 상정했을 때 이 3파동의 부분 파동을 어떻게 카운팅할지가 좀 애매합니다. 1, 2, 3, 4, 5 이렇게 하긴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 횡보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횡보기간이긴 했는데, 지표 발표 때문에. 그래서 이거 파동을 좀 카운팅하기는 애매하고, 만약에 이제 한 번 더 상승이 나온다면 1, 2, 3, 4, 5로 오히려 그렇게 카운팅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A, B, C로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반등을 주고 떨어지는 모습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구간은 이 8월 1일에 나왔던 고점을 연결한 저항선에서 계속 저항을 맞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항 맞고 떨어졌다가 급락했다가 다시 급등하면서 확실하게 뚫어졌다가 재차 크게 하락이 나왔거든요. 이런 모습은 이제 옵션 프리미엄을 죽이기 위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풋옵션이든 콜옵션이든 프리미엄이 엄청 죽거든요. 가격이 높기 때문에. 이러다가 한번 위로든 아래든 크게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서 한 차례 하락 주고 상승 나왔기 때문에 이 지점 19,100지점을 깬다면은 추세 하락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이제 추가 매수했던 두 개의 그 나스닥 선물에 대해서 손절가 이렇게 정해놓고 매매를 했는데 바로 깨졌어요. 근데 깨졌는데도 좀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여기서 샀다가 또 손절하고 이러면서 어느 정도 손해를 봤는데요. 어제 같은 장은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매매를 하셨으면 무조건 손해 나셨을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구간에서 약손절 계속 하다가 저점 찍고 올라갈 때 매수를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복구는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이런 장에서 좀 손해를 봤습니다. 지금 여기를 돌파해주고 좋게 올라가 준다면 이 선을 손절가로 잡고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으로도 보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숏을 보고 있는 분이라면 이런 구간 손절가 19,160 같은 거 잡고 숏도 가능한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CP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와 부합하게 나왔고 연율로 봤을 때는 0.1% 낮게 나와서 좋게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지표인데, 이런 지표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이 나온다면 더 기대할 게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때 손절가 잡고 추매했던 물량 그냥 판 건데 다시 한번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결국 오늘 소매 판매 지표로 바통 터치가 된 상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이 저항선 뚫어주는 게 중요하고 저항선 기준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S&P는 중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10월까지 중파동 2파동이 진행되었고, 중파동 3파동은 올해 7월 중순까지 진행된 후에 현재 중파동 4파동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는 어제 나스닥에 비하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이 저항선에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선물 차트로 보셔도 ABC로 W파, 반등 X파, 후에 Y파, 똑같이 나스닥과 똑같이 하락이 진행되었고, 이후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제가 이 구간이 지금 1차적인 저항선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5,500선. 나스닥은 지지부진한 반면에 S&P는 이 5,500까지 조금 더 가까워진 모습이고요. 그래서 오늘 소매 판매 지표 발표 이후에 조금 더 상승해 줄지 봐야겠습니다. 나스닥은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이 저항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 S&P 옵션 값을 봤을 때도 5,500선이 이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500을 넘어주는지가 오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5,500을 넘는다면 추가적인 상승, 적어도 이 채널 하단까지는 테스트 해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년물 채권금리입니다. 2023년 10월 말에 고점 찍고 ABC로 크게 하락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어제 구간에서 이 하락 채널의 하단에 맞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하락 채널 뚫었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테스트 해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 때문에 당분간은 추가 하락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여기서 못 올라오고 쭉 내려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30년물 채권 선물로 봐야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30년물 채권 선물은 대파동 1파동을 2023년 10월 말에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 이후 2파동이 올해 4월 말까지 진행되었고, 현재는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3파동 중에서도 3회 1, 3회 2파동을 마치고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 3회 3파동은 1, 2 마친 뒤에 3파동 나오고 조정 나온 다음에 5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1, 2, 3회 1, 3회 2, 3회 3으로 연장되는 과정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근 구간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 바로 고점 갱신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 하락하더라도 이 채널 상단에서는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오시면 추매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입니다. 유로는 대파동 1파동을 2022년 10월부터 시작해서 2023년 7월까지 진행한 후에 대파동 2파동이 2024년 4월 중순까지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3파동 구간은 3회 1, 3회 2파동 후에 3회 3파동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3회 3파동은 1, 2 후 다시 3파동, 즉 3회 3회 3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고요. 이 구간에서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이후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조정이 크게 나온다면 1.099까지 나올 수 있겠지만 뭐 그렇더라도 결국 지지받고 올라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올라도 이상할 건 없는 차트고 3회 3회 3파동이 1, 2, 3으로 크게 올라줄 수 있는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골드입니다. 골드는 현재 대파동 3회 3회 3파동 구간을 2023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그 중에 소파동 5파동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는 갭 없는 차트로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로 가져왔는데요. 보시면 1, 2, 3으로 치고 나가야 되는 구간이기는 한데 이제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에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1, 2가 이 정도에서 나오고 1, 2, 3으로 치고 나갈 가능성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여기까지 떨어지는 건데 여기 하단까지 오는 게 이제 최대 조정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단까지 오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어느 구간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올라준다면 1, A, B, C 주고 올라줄 가능성이 있고요. 하락 나온다면 요 정도 이전에 이 추세선 맞고 올라가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2460 정도요. 2460 또는 최대 조정은 2430까지. 그래서 지금 구간은 뭐 당연히 파실 분들은 다 파셨겠지만 다시 이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은 손절가를 뭐 2480 정도로 잡고 지금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무리해서 진행 안 하겠다 하신다면 충분히 올라와서 다시 뚫어주는 거 보고 매매를 하시거나 아니면 충분히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매매는 가능하겠으나 조금 애매한 구간이긴 합니다. 손절가 잡고 매수 또는 이 상단 또는 하단에 올 때까지 기다리기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크루드 오일 보겠습니다. 크루드 오일은 2020년 4월부터 대파동 1파동 진행 후에 2022년 3월부터 ABC로 하락 W파, 반등 X파, 이후 삼각수렴 Y파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구간은 A, B, C, D, E 다음에 다시 한번 파동이 더 나오고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조정이 다 끝나고 1, 2, 3으로 크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만약에 이제 소비자 판매가 낮게 나온다면 크게 또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조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만약에 오늘 하락했다가 반등 나오는 모습 보인다면 좋은 매수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영상 크루드 오일 포함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러셀 보겠습니다. 러셀은 제가 대파동 1파동을 2023년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 진행하였고 대파동 2파동이 올해 4월 중순까지 나온 후에 대파동 3파동 구간으로 말씀드려서 저도 이때 큰 수익을 봤었는데요. 여기까지 잘 진행되다가 급락이 나오면서 차트가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파동 카운팅이 완전히 깨져버리게 됐는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1, 2, 3으로 이전 고점까지 올라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건데 그 전제로는 일단 이 상승 채널 안으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제도 보면은 들어오려다가 이탈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어제 오전 영상에서도 지금 올라오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윗골이 달고 저항 맞고 내려가는 가능성이 꽤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히려 그래서 올라왔을 때는 숏을 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렸고 말씀드린 대로 역시나 저항 맞고 내려온 모습입니다. 시간봉으로 봤을 때도 어제 지표 발표 후에 급등 나왔다가 윗골이 달고 쭉 하락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모양은 안 좋습니다. 오전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